오늘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이알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증시가 반등을 나타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 주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화면으로 보시죠. 올해의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내일 임박합니다. 금통위의 선택은 아마 이 베이비 스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채권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은 0.25% 금리 인상을 예고합니다. 근데 이미 올해에 5차례나 지금 올린 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 0.25% 올린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뭐 대단히 변동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조은정모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건 0.25가 됐든 0.5가 됐든 그건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항상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증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23일 한국 시간으로 24일이에요. FOMC 11월 달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 국내는 금통위에서 내일 이제 한 뭐 0.25% 정도 베이비 스텝이 예상된다. 아까 앵커님 멘트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일은 또 금리가 추가 이제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조치가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충실하게 또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미 10월 달부터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거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피크아웃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4번 연속했는데 계속 자이언트 스텝 받을까요? 예, 그건 이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도 그렇고 모든 금리도 그렇고 다 그런 거거든요. 많이 올르면 그다음부터 기저 효과가 감소되고 그다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예요. 금리도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제 결론부터 0.5가 됐든 0.25가 됐든 그렇게 중요치 않다. 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요, 미국 시장 이제 보게 되면 하루 내리면 요즘 난 기사 보고 참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뭐냐면 그제만 해도 내리니까 이거 여기저기서 또 매파 발언을 쏟아냈다. 뭐 요즘처럼 연준 위원들 그 이슈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엄청 쏟아져 나오죠. 근데 또 이제 어제 나스닥이 올라오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죠? 속도 조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요. 그냥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방송 출연도 하지만 소위 글 쓰시는 기자분들이 왜 오르고 왜 내리고 그것을 거리를 만들 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주식에서 결국 예측, 포캐스팅을 잘해야 결국 수익이 직결되는 건데 글쎄요. 저는 토요일 날 낮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번 주는 전약 후광이 될 겁니다. 주초는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앵커님 말씀 중에서 야 오늘까지 조정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근데 저는 그것도 못을 박았어요. 월화 조정 날 것이다. 네. 뭐 이게 이따 저기 그 QR 코드 뭐 톡도 나오겠지만 네. 거기에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약 후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좀 서술이 길었습니다만 금리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한 발 앞서서 보려면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 그런가요? 대단히 네.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항상 기술적 분석,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고 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제가 예상했는지 앞으로 왜 이제 내일 금리도 크게 걱정하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최명수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밤방송에서도 정말 외롭게 바닥입니다. 제가 PPT 자료 만들면서 또 최명수 위원님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그 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데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3중 바닥 치고 쉼없이 17%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 네. 쉬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터에서 앞으로 꼭 뉴스에 춤추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과열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매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어제까지 보시게 되면 음선이 7개예요. 음선이 7개면 노란색이죠.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반격이 나오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셔도 저는 자르면 이번 주 왜 전약 후강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은 꼭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죠? 많이 오르고 음선이었죠. 그러면 떠 있습니다. 떠 있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코스피 주봉상 5주선인데 이것을 찍고 갈 겁니다. 자르면 저는 이번 주 양성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래서 금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고. 자, 코스닥도 보실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다 매수가 들어왔는데 예.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음선 5개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아까 앵커들께서 일동제약이 17% 올랐나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따 말씀드렸지만 결국 17% 올랐죠. 아침에 얼마 갭 상승 출발했죠? 오늘 음선 맞았어요. 그러니까 음선이란 건 뭐냐면 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가면 조금 먹고 네. 그게 소위 말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이슈화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겉보기에는 우리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17%, 18% 올랐다. 근데 실제로 저쯤에 사지 않고 오늘 가담하신 분들은 참 오금을 절였을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차트도 제가 어제 밤방송에서도 시황선을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음선 5개네요. 그러면서 20에서 지켰죠. 그래서 여기 기술적 분석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이 1.87%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화상 연결에서도 늘 코스닥을 이제 보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또 환율도 이제 하나하나 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는 눈이. 이때는 다 공포스러웠죠. 근데 저는 분명히 주봉상 이거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오겠다. 환율이 안정된다. 그럼 주가도 안정될 겁니다. 환율도 박스권 흐름이 이제 예상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크게 오르내림 없을 거고 이제 안정되면 주가도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 이슈, 네. FOMC 의원들 그 연은 총재들 그 발언 이슈 이제 그런 것들은 그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루는 기사가 이렇게 쏟아내고 하루는 또 이렇게 180도 다르게 쏟아내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장단을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단도직입 시간을 통해서 꼭 우리 개인적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연구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기술적 분석에 도사가 되십시오. 예. 이번 주에 월화 약세를 보이고 오늘 반등을 나타내면서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을 좀 예상했다라는 판단을 해주었어요. 내일 금통위에서 0.25%의 금리 인상을 하죠. 0.5%의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크게 중요치는 않고 일단 금리 인상은 되겠죠. 다 선반영이 되었고 기술적 반등이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지금 시점이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임박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5차례, 6차례 올해 참 많이도 올렸습니다. 네. 지금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사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많이 변동성이 있는 편인데 네. 이제 내일의 금통위와 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연말 랠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0.75%가 3번이나 올랐기 때문에 이제 큰 시장에 충격은 없고요. 저는 이제 항상 좀 이제 쉽게 좀 설명하는데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가 인상했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 2달 전에 그 시중에 기름값이 휘발값이 2,200원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 전국 어디 가도 1,600원대입니다. 그럼 가장 물가 인상이 되는 요인이 기름값인데 기름값이 30%가 내렸고요. 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가 5억짜리가 15억까지 올랐는데 15억짜리 아파트가 12억에 10억 또 8억까지 떨어졌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값 30% 떨어졌죠. 아파트 30% 떨어졌죠. 또 곡물값도 또 싸고 우리나라 또 올해 쌀값도 지금 쌀도 남아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는 잡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도 여러 가지로 보면 물가도 이제 내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금리도 지금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경험 많으신 이제 좋은 정부님께서 탁월하게 좀 해설을 참 잘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물가는 현실적으로 기름값 내렸다, 또 부동산값 내렸다, 또 우리 한국은 또 쌀값도 올해 또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도 말인데 12월 달은 저는 산타클로스가 확실히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정부님을 항상 같이 출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월요일 날 출연하는데
이번 주는 전약 호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장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수목금은 내일과 모레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 그런 동향이 비슷한데요. 전약 호강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과 모레 랠리 기대하시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좀 목금은 좀 월화보다는 분위기가 좀 전환될 것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네네.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목요일에 이제 휴장이고 금요일에는 이제 반장만 열리게 되는데 자,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연말 랠리 조금 이제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네요. 자, 그러면 어떤 쪽을 조금 더 주력하게 봐야 되는지 조금 업종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핫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다시 열릴까? 콘텐츠 줍니다. 과연 이 중국 시장의 한한령 해제가 최고의 모멘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반갑게 6년 만인데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가 중국에서 이제 방영이 된다라고 하고 2016년이었을까요? 그때 사드 배치 이후에 보복의 개념으로 지금 한한령을 나타낸 지 벌써 6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오늘 웹툰, 영화, 뭐 드라마 모든 콘텐츠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은정 부위원님? 당연하죠. 예. 어떻게 그것도 보세요? 영향을 미쳤죠. 네. 예, 근데 코스닥 있고 그럴 보면 2차 전지도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슈화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시류성 테마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막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도 하려면 가슴이 떨려서 뭐 제대로 공략을 못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어제 이제 밤에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디스커션을 할 때 원전 같은 건 13년 만에 온 빅사이클이다. 그것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중국 그 당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호를 개방하던가 OTT 문호를 개방한다든가 다 그런 것들은 의사결정인데 저는 과거의 경험상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그것이 오늘 이제 촉발이 됐죠. 많이 올랐죠. 6년 만에 자국 OTT를 통해서 그동안 수입을 금지시켰던 한국 영화 상영 재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한령 그 해제 기대감이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이 이제 중국적으로는 또 어떤 까지 아까 판로를 말씀드렸지만 게임주까지 오늘 또 식세 확산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오늘 이게 지금 이 방송이라는 게 우리 개인들 다 듣는 게 뭐예요? 결국 수익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년 만에 온 그런 어떤 이제 그 문호 개방은 저도 이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이것이 이제 또 쉽게 문 닫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를 볼 때 단기 관점에서 볼 것이냐, 중기 관점에서 볼 것이냐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미 단기 관점에서는 오늘 뉴스가 회자가 됐잖아요. 재료로서의 신선도가 떨어져요. 단기 관점에서 당연하죠. 이미 네, 오늘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단기 접근하실 분들은 한 템포 늦춰서 추이를 보면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일 한번 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한번 또 상승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뭐 중기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여튼 6년 만에 빗장을 풀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죠. 예, 예. 단기로 볼 것인가,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기로는 이미 시세 분출이 좀 되었다.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을 나타냈잖아요. 또 이번 주 월화수의 콘텐츠주가 좀 상승을 꿈틀꿈틀하게 나타냈다가 오늘 불꽃놀이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아직까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으로는 어떤 것을 좀 꼽을 생각이세요? 하나는 투자의 팁,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내용하고 두 가지 시간 여유가 된다면 간단히 네.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투자의 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쇼박스라는 게 어제 시간의 상한가 같이 가면서 크게 좀 이제 올랐거든요. 이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일동제약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이런 패턴들입니다. 시간의 상한가 가고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선수라면 저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스타일이 선수라면 조금 먹을 겁니다. 잘못 오면 분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 쇼박스 다 아시잖아요. 그 개방에서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는 이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봤습니다.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것은 선수가 아니라면 이슈화돼서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거 제가 아까 왜 단기는 조금 조심하라고 했냐면 이 갭 상승한 거 메울 겁니다. 저도 그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주식이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셔야 되는 이유가 자, 고점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고 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본다라면 뭐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는데 요것도 오늘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카카오 그건 뭐 들어올랐지만 이건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싸울 때 이번 빈살만 그 왕세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원래 일본을 방문할 때 이런 뭐 앱툰이라든가 뭐 게임 쪽 그런 쪽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캔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부펀드에서 카카오 그 엔터 거기서 이제 주로 앱툰 같은 걸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투자한다는 그 논의한다. 뭐 한다는 것도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예. 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키다리 스튜디오가 주업이 앱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그렇게 높게 안 올랐어요. 자, 음선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러니까 시황을 보는 눈도 그렇고 이런 것들 저는 자꾸 이 시황을 통해서 이미 뭐 오른 것들 뭐 때문에 오른 거 뭐 때문에 내려고 아까 우리가 미국 시황 끝나고 기자들이 길 쓰는 거 이미 그 지난 거예요. 복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황을 통해서 저는 자꾸 투자의 팁을 들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거 참고하시고요. 뭐 이 정도로 끝낼게요. 예, 저 웹툰, 영화, 엔터, 오늘 콘텐츠주의 상승,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쪽뿐이 아니라 오늘 화장품주라던가 항공주도 좀 확산이 됐더라고요. 여튼 이 한한령 해제가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조금 더 이어나갈까에 대한 궁금증이죠. 또 궁극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더 끌어올릴까라는 부분인데 어떠세요, 최명성 위원님? 저는 그동안 이제 6년 동안 중국과 한국이 사실상 막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 정상과 한국 정상이 모여서 뭐 물론 면담 시간은 25분밖에 안 됐지만 면담이 끝나자마자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영화라든가 OTT 이 관련 분야를 풀어주면서 그 관련주가 가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좀 다시 시작하고 그래도 양국 대통령이 만났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뭔가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영화라든가 음악, 뭐 공연이 조금은 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관련주가 뭐 거의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죠. 세 토막이 났는데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연말 시즌도 있고 연초 시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당분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보면 이제 그런 뭐 이제 뉴라든가 덱스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엔터, 영화 이런 관련주가 이제 한국과 중국으로 오가면서 조금은 그 개별주 중에서는 좀 연말이니까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한령이 내려지기 전에 네. 대중국의 수출이 30%를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네. 한한령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뚝 떨어졌죠. 네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중국의 수출이 재개되면 네. 드라마 제작사들은 수혜를 보게 될 텐데요. 네네.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항상 바닥주만 하는데 이제 MBT라는 종목을 저는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모바일 포인트로 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이버 웹툰 등 이제 포인트 혜택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메타소울을 이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하면서 모바일 포인트 사업,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사업, 그다음에 메타버스니까 다 관련이 있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주봉상 이 MBT라는 종목이 예전에 약 24,500원짜리가 지금 5,000원대 왔습니다. 4,000원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무려 고점 대비 6분의 1, 6토막이 났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보면은 MBT라는 종목이 요 근래 일주일 전에 바로 3일 만에 한 60% 상승했거든요. 상한가도 났고요. 그래서 다시 2차 상승 자리인데 그동안 너무 24,000원짜리가 말이 그렇지 4,000원 왔으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MBT라는 종목이 이제 매출도 늘고 있고 흑자 전환하고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MBT라는 종목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현재 5,600원대 되는데 한 6,000원에서 7,000원은 단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차분히 보고 대응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다시 열릴까 관련 콘텐츠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어쩌지? 어떤 종목이 좋지? 오늘 얘기한 이 두 종목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핫큐어드였습니다.